안녕하세요. 임원빈입니다. 이순신 제독은 누가 뭐래도 조선왕조 최대의 국난이었던 임진왜란을 극복한 역사적 주역입니다. 그런데 이순신은 과연 혼자의 힘만으로 이런 엄청난 성과를 창출할 수 있었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거북선을 창제하고 화약을 만들고 활과 화살 등 무기를 준비하는 것은 결코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는 전문성과 기술을 지닌 여러 분야의 인재를 발탁하여 그들이 지니고 있는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일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괄목할 만한 성과를 창출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공로를 조정에 보고하고 반드시 포상을 받도록 조치를 했었죠. 이순신과 함께한 사람들은 노비나 기술자나 의병이나 승병이나 수군 장병들을 막론하고 모두 각각의 분야에서 임진왜란 극복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이순신이 선박 건조 전문가인 군관 나대용을 시켜서 거북선을 만들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죠. 그런데 이순신의 휘하 구성원들 가운데 자신의 전문성을 마음껏 발휘한 사람은 비단 나대용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순신 휘하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자신의 역량과 실력을 마음껏 뽐낼 수 있었거든요. 판옥선 건조와 화전, 철익전 등 신무기 개발에 탁월한 식견이 있었던 충청수사를 지낸 정걸, 화약 제조에 대한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자체로 화약을 만들어 보급했던 화약 전문가 군관 이봉수, 남해 연안 물길에 정통하여 매 출동마다 선두에 섰던 물길 전문가 광양현감 어영담, 일본의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와 일본군 본영의 실상과 부산 지역의 일본군 동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정보 전문가 최만춘, 장검 제작 전문가 태구련, 활 제작 전문가 이지, 태귀생 등 수많은 전문가와 기술자들이 이순신과 함께 했습니다. 이순신과 함께 했을 때 이들은 모두 자신이 맡은 분야의 최고 전문가가 되었고 나아가 성과 창출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리더 이순신이 그들에게 전문성을 발휘할 기회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성과 창출에 대한 공 또한 그들에게 돌렸기 때문입니다. 이 가운데 정철 조총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총은 임진왜란 발발 50여 년 전인 1543년 포르투갈 상인들에 의해서 일본의 전래가 되었고 임진왜란 당시 일본군은 조총을 주력 무기로 삼아 조선을 침략했습니다. 한산해전 때 전사한 전라 좌수영의 병사들이 총 19명인데요. 이들이 모두 조총의 탄환을 맞은 것이 전사의 이유였던 것으로 보아서 조총은 해전이든 육전이든 일본군의 주력 무기였던 것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조선에도 승자 총통이나 쌍열포 같은 유사한 개인용 화약 무기가 있었는데요. 그러나 관통력이나 명중률 이런 성능은 조총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인지 이순신은 노획한 일본군의 조총을 늘 곁에 두고 그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서 고심하였습니다. 정철 조총을 개발한 뒤에 조정에 올린 장계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신에게는 여러 번 큰 싸움을 겪으면서 노획한 외인의 조총이 매우 많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눈앞에 두고 그 묘리를 살펴보니 총신이 길기 때문에 그 총구멍이 깊고 총구멍이 깊기 때문에 쏘는 힘이 맹렬하여 맞기만 하면 반드시 부서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승자 총통이나 쌍열포 등의 총통은 총신이 얕아서 그 맹렬한 힘이 일본의 조총보다 못하며
그 소리도 웅장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조총이 조선의 승자총통이나 쌍열포보다 관통력이 뛰어난 이유가 총신의 길이와 관계가 있음을 파악한 것입니다. 이순신은 곧바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였습니다. 군관 정사준을 팀장으로 하고 쇠를 다루는 대장장이 등 4명이 팀장 밑의 구성원이었습니다. 장계를 보면 신해군관 훈련주부 정사준이 묘법을 생각해내어 대장장이 나간수군 이필종, 순천 사삿집종 안성, 피란하여 본영에 와서 사는 김해에 있는 절의 종 동지, 거제에 있는 절의 종 언복 등을 데리고 정철로서 조총을 두들겨 만들었는데 총신도 잘 되고 총알 나가는 힘이 일본의 조총과 똑같습니다. 이른바 조총을 모델로 삼아 기획한 정철 조총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정철 조총을 기획한 사람은 이순신이고 실무 총책인 태스크포스의 장은 군관 정사준이었으며 이 일을 수행한 기술자는 대장장이 이필종과 그를 도운 노비 3사람이었습니다. 정철 조총의 제작에 성공한 이순신은 이를 전라좌수군의 모든 부대에 제작 방법을 통보하여 활용토록 조치하였고 직접 정철 조총 5자루를 제조하여 조정에 올려보내면서 각도의 모든 군부대에서 제작 활용할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순신은 정철 조총을 만드는 데 지대한 공을 세운 군관 정사준을 비롯한 5사람에게 포상할 것을 조정에 적극 건의합니다. 제조하는 것을 감독한 군관 정사준과 위의 대장장이 이필종을 비롯한 4명에게 각별히 상을 내리셔서 감격하여 열심히 일하게 하고 모두들 다투어 본받아 만들도록 함이 좋을까 합니다. 당시는 신분 차별 사회였지만 이순신은 조정에 포상을 요청할 때 대장장이든 노비이든 귀천을 가리지 않고 공이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빠짐없이 열거하였습니다. 역할 분담과 권한이임, 그에 따른 논공 행상까지 철저히 챙김으로써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성과 창출의 주인공이 되도록 한 것이죠. 해전을 벌인 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하장수가 많은 전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합당한 포상과 진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순신은 조정의 장계를 올려서 끝까지 부하장병들의 포상과 진급을 관철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순신과 함께 했을 때 그의 부하장병들, 기술자들, 심지어 노비들까지도 모두 자신의 분야에서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적절한 역할 분담을 통해 구성원들은 자신의 전문성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성과 창출에 대한 공로자로 당당하게 자신의 이름을 올릴 수 있었지요. 각각의 분야에서 주인공이 된 구성원들, 리더 이순신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지 않았겠습니까? 리더 이순신이 임진왜란 극복의 역사적 주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자신과 함께한 모든 구성원들을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의 조직에 있는 구성원들은 과연 모두가 주인공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나는 과연 그들이 스스로 주인공이라고 느끼도록 하기 위해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지 나 자신의 리더십을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